졸리거나 지루하면 하품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하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나 고양이, 햄스터도 하품을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바다에 사는 돌고래도 하품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은 하품에 숨겨진 과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최근 여러 외신들이 일본 연구진이 돌고래가 하품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90km 떨어진 이쿠라섬 해안에서 남방 큰 돌고래가 하품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서 2021년에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가 하품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돌고래의 하품이 사육 상태에 있는 돌고래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미에대 연구진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이쿠라섬 해안에서 돌고래를 촬영한 1816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돌고래가 입을 벌린 모습이 94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 89번은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동료를 위협하거나 혹은 먹이를 먹을 때 아니면 장난을 칠 때 입을 벌렸습니다. 나머지 5번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그 5번이 하품을 한 모습이라고 추정했습니다. 5번은 모두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벌리고 두 번째로 입을 최대한 벌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입을 재빨리 닫았습니다. 하품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서도 관찰됩니다. 개, 고양이, 햄스터는 물론이고 원숭이, 새, 개구리도 하품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하품을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뇌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한다는 주장도 있고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졸음을 쫓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입을 크게 벌렸다 닫으면 혈액 흐름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의 온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설명은 모두 하품을 하면 뇌가 각성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연구진은 돌고래도 같은 목적으로 하품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돌고래가 하품한 시간은 모두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돌고래들은 모두 행동이 느릿느릿했습니다. 활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품을 하고 나면 돌고래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뇌가 각성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하품을 입을 크게 벌려서 숨을 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나중에 입을 닫으면서 숨을 내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돌고래는 하품을 할 수 없는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돌고래는 수면 위에서만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고래는 물속에서 하품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 연구진은 그러한 설명에 반대했습니다. 하품의 정의를 새로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하품을 입을 크게 벌리고 닫는 행동만으로 정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호흡을 빼자는 것이죠. 연구진은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닫는 그 행동만으로도 뇌가 각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돌고래가 그것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연구진은 앞서 다른 수중동물도 하품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바로 바다소와 가까운 동물인 듀공입니다. 연구진은 20시간 동안 듀공을 관찰했습니다. 그 사이에 듀공은 하품과 같은 모습을 14번이나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그런 행동이 주로 휴식을 하는 시간에 관찰됐기 때문에 듀공도 하품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중동물의 하품이 자연스러운 행동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수족관에서 관찰된 거죠. 듀공이나 돌고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다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오는 행동인지도 모른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제 바다에서 하품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하품이 수중 포유류의 자연스러운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다른 수중동물의 하품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북이나 폐를 가진 물고기도 하품을 하는지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품은 돌고래가 사회적 동물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같은 사회적 동물은 하품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하품을 하면 옆 사람도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품이 전염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하품이 처음에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행동으로 진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동물의 유대감을 높이는 행동으로 발달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13년에 스위스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하품을 따라하면 뇌에서 공감을 일으키는 신경세포인 거울 뉴런이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람과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미국 에머리대 연구진은 다른 그룹의 침팬지보다 함께 자란 침팬지가 하품을 할 때 따라하는 경우가 50%나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하품의 전염 현상은 치매나 자폐 같은 신경질환을 치료할 단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영국 노팅엄대 연구진은 하품의 전염은 뇌의 운동 중추에서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하품은 뇌의 1차 운동 영역에서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전류를 흘리면 하품의 전염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전류를 흘리지 않으면 하품의 전염이 차단됐습니다. 이런 원리로 신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정상적인 반향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향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하품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품을 하듯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욕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품이 전염을 억제한 것처럼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뇌전증이나 치매, 자폐증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합니다. 하품이 전염을 억제한 것처럼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도 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누가 울면 나도 슬퍼집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공유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새해에는 하품과 웃음이 더 많이 전염돼서 서로 공감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원의 스코프였습니다.